시세 포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곽영훈 부장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부장님, 예. 어디에서 기회가 있을까요? 네. 삼성물산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삼성물산.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뭐 지배 구조 개념과 또 삼성그룹 내 상속세 이슈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물산이 지금 오늘 한 5.8% 정도 상승해주고 있는데 52주 신고가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물산이 이제 왜 주목을 좀 하냐 하면은 뭐 건설이라든가 뭐 상사라든가 패션, 레저, 기타 영업 부분의 가치라든가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SDS 이런 또 지분 가치들도 23조 원, 24조 원 가까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가치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뭐 한 30조가 넘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이제 방향이 좀 정해지게 될 텐데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예, 그렇지만은 그래도 어떤 핵심 계열사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지배 구조의 변화라든가 또 최근에 또 상속세 이슈로 인해서 아무래도 그 오너 일가의 연부 연납의 경우에는 배당이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배당 이슈로 인해서 또 시장에 또 주목을 또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이 오늘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올라간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더불어서 또 내년에 또 건설주들 전반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시장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함께 또 편승해서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뭐 오너 일가의 상속세 이슈를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배당을 확대한다라는 것은 주주 친화 정책에 부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메이저급들의 수급을 모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그 차트를 좀 열어놨는데 이제 주봉상 차트를 열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좀 끈기 있게 하셔야 되거든요. 좀 끈기 있게 하셔야만이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종목이고,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뭐 딱 대응을 해가지고 핫하게 남기겠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한 종목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지금 13만 5천 원이잖아요. 그래서 손절가는 12만 원 정도 잡으시면은 큰 무리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한 17만 원 선 정도 잡고요. 예, 17만 원 선 정도 잡고 좀 분할해서 모아가는 전략이면은 그래도 어려운 시장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볼 수 있는, 또 리스크도 함께 또 커버를 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삼성물산을 주목하셨네요. 상속세 관련해서는 이제 상속일로 해서 앞으로 2개월, 뒤로 2개월 주가들 이제 평균으로 산출해서 상속세를 매기는데 그게 오늘 종가 기준으로 나옵니다. 이제 11조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와 맞물려서 어떻게 해서든 뭐 배당을 늘릴 거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는 상속세를 제외하고서라도 기존에 얘기했었던, 약속했었던 주주 친화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이제 투자 포인트와 맞닿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를 그래도 현재 13만 5천 원인데 17만 원까지 상단 열어주셨습니다. 하단은 12만 원 기록해 두셨다가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내용 정리하고 돌아올게요. 예, 이제 막판 전략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양 지수 좀 하방 압력을 여전히 크게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기관도 물량을 오늘은 좀 털어내는 쪽으로 계속 가닥을 잡고 있어서 쉽게 반등 시도가 지금 상황에선 좀 어려워 보이긴 한데 임 대표님, 시장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뭐 금일 같은 경우 최근 이제 며칠 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전약 후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 초반에는 약했다가 후반에 이제 플러스를 이제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뭐 금일 같은 경우는 그 모습을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시 저희 이제 방송 시작했을 때보다 뭐 한 10포인트 정도 다시 코스피 기준으로 좀 밀려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외국인 매도나 뭐 기관 매도세도 이제 좀 더 이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뭐 장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뭐 지수 뭐 크게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개인의 이제 매수세가 이제 유입이 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방은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개별 종목마다는 약간씩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일단 시장에서 일단 뭐 최근에 이제 순환매로 빨리 돌아가고는 있지만 이게 순환매에서 약간 소외되거나 그런 종목들은 뭐 수익이 나셨으면 뭐 수익을 좀 더 그러니까 수익을 이제 확보를 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조금 낙폭이 커진다 하는 그런 이제 대형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은 뭐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장은 좀 보시는 게 더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저점 매수도 가능하다고 보셨는데 어떤 섹터 주목하세요, 혹시? 네, 뭐 아직까지는 뭐 그 기존에 올해 가장 좋았었던 섹터죠. 뭐 반도체나 아니면 배터리 관련된 업체들은 조금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좀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이 제일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도 이제 잘 갈 수 있는 그런 업종을 좀 선택을 하셔야 될 필요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일단 코로나 이후에서부터 계속 이제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가장 이제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게 뭐 친환경 관련된 이제 전기차다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전기차와 관련된 이제 2차 전지 쪽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내년 이후에도 뭐 계속 그 반도체 사이클 상으로는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기업들 자체에서 서버 증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올해 많이 쟁겨놨다고는 하지만 지금 뭐 확대되는 추세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에도 이러한 그 확대 전략은 뭐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부분도 뭐 내년을 대비해서 뭐 지금서부터 뭐 저점이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씩 사서 모으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막 올라가서 못 샀다 하고 쳐다만 봤던 그런 종목은 오히려 이렇게 떨어질 때 또 기회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곽영훈 부장님, 막판 전략 체크해 주세요. 네, 뭐 현실적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연말 다가오면서 종목들의 어떤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는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 만약에 상방의 움직임이 있다면은 그래도 시세 유지가 되는데 하방의 움직임이 나오면 갑자기 또 많이 빠져버리는 현상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익이 난 종목이 있다면은 좀 현금 확보를 좀 하시고요. 특히나 더 뭐 작은 종목 중에서 수익이 조금 마이너스 돼 있거나 흐름이 좀 약화된다 그러면은 좀 종목을 대형주 쪽으로 교체를 하신다든가 현금 확보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전략이 중요하고 종목을 좀 매수를 하신다면 이슈가 있는 대형주 위주 쪽으로 해서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좀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공통된 내용이 대형주였어요. 괜찮은 종목 이제는 봐야 된다. 이 말씀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여기서 정리하고요. MTNW 곽영훈 부장,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시장 좀 오늘은 정말 안전벨트가 필요해 보이네요. 이어지는 빨간 상승의 맛을 통해서 좋은 전략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인사드려야겠네요. 오마이스탁 내일도 어김없이 오후 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